네, 오창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변함없이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은 오르는데 아주 속 시원하게 이렇게 좀 오르지는 않고 로켓 발사처럼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우주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우주 성장 궤도를 주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부터 김종효 이사는 저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빡 짚고 들어가시겠습니까? 네, 일단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저는 결론은 트레이딩과 투자가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종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테마로 묶여가는 종목과 현재 정말로 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는 한마디 딱 정리하자면은 뭐로? 저는 일단은 이제 미국이 이 성조기를 화성에 꽂는다고 하니까 네. 상당히 모멘텀은 큽니다만 이 로봇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이제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사실 우리 지금 시장이 되게 뭐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섹터가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순번을 두자면 제가 볼 때는 이 산업은 좋지만 네. 우리 종목들이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는 약간 좀 밀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 물론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유인 우주선이지는 아니면 로봇이 가서 휴머노이드가 꽂을 수도 있겠고 어떤 상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성조기는 참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끔 물어봐요. 대한민국은 왜 시위할 때 성조기 흔드냐고 그래서 내가 뉴욕 증시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미국 증시를 또 분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연관은 지어야 되는데 사실 발사체는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뭐 세계 한 5위권 수준의 군사대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로켓 기술은 몇치는 않아요. 지금 뭐 ICBM도 뭐 사거리 제한이 또 누군가가 제한을 두고 이래서 동체나 뭐 로켓, 추진체 쪽으로 숟가락을 얹기에는 좀 약한 것 같고 그럼 올라가서 이게 작동할 때 뭔가 우리가 링크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가진 기업들 그런 걸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로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실제로 미국의 기업들도 민간 발사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 상장되어 있는 게 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뭐 스페이스X라든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기 때문에 진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은 뭐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근데 국내에서도 발사체 관련해서는 확실한 어떤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도를 제외하면 찾기가 쉽지 않죠. 뭐 한국항공우주도 있긴 한데 뭐 할 얘기가 많고. 네, 한국항공우주야 지금 뭐 다른 묶여 있는 뭐 상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부품 기준으로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또 한국항공우주로 범위를 좀 넓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뭐 스태트랙 I를 포함해서 스태트랙 I가 안 좋다는 기업이 아니라 그렇죠. 현재 지금 그 분위기에 엮여서 가고 있는 그런 뭐 위성 관련주라든지 뭐 발사체 일부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지금 뭐 투자 관점에서 투자를 길게 이어가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축으로 해서 국내 발사체 기술을 계속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뭐 한국항공우주를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이 뭐 하나의 그 단체로 모여서 우리도 발사체를 계속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이 좀 높아지는 기업들 중심으로는 장기 투자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화성까지 보내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이미 참여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발사체와 관련된 기술은 점점 뭐 늘려나가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와 관련돼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긴 관점에서의 투자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동절기라서 그런데 아마 나로도 계속 그 뭐 시험을 하고 예전에는 이제 러시아에서 발사를 좀 많이 했는데 지금 관계가 좀 애매모호한데 뭐 다시 개선되면 또 할 수도 있겠고 어찌됐건 자 우주? 네. 네, 뭐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예. 근데 이번에는 좀 컨셉이 예전에는 이제 사람을 보내는 유인의 의미, 뭐 달 탐사, 그다음에 화성 이주 뭐 이랬는데 요즘은 약간 개념을 바꿔서 이 위성, 저궤도 위성, 스타링크, 그 통신, AI 결국엔 앞서 우리 다루긴 했습니다만 언디바이스 AI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통신량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인 거죠. 그러니까 네. 로켓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캐파가 좀 많이 없어 보이고 위성통신으로 갈 때는 결국에는 이제 좀 올라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좀 가져올 수 있는 캐파 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우주항공 뭐 약간 테마가 좀 생기면서 이 루밀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위성 그 인공위성을 좀 그 부품 공급하다 보니까는 네.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봤던 그 발사체 관련해서는 사실 그 약간 테마단의 종목들은 약간 움직입니다만은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그 업황이 좋아진 건 뭐냐면은 원래 우주항공은 뭐 바이든 정부 때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달에 보내는 걸 우선적으로 좀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달보다 화성이다.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는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멀기도 멀고 또 어떤 그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위험물이 안 되다 보니까는 좀 다음 순위였던 건데 지금 이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달보다는 이 화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유인 우선을 띄워서 이제 인간이 가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2년에 한 번씩 보낸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규제에 막혀서 못했던 것들을 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업황은 상당히 좋아집니다만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자꾸 죄송한데 말 끊어서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이제 가면은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뭐 우주인이 탔어. 우주인도 밥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식량, 네. 뭐 우주 식량 거기에 뭐 라면 먹고 싶은데 라면을 이렇게 뭐 이런 기업이 걸 수도 있고 거기도 엄청나게 에너지가 쓰일 거고 전지, 배터리, 2차 전지 우리 잘 하잖아요. 그럼 우주선에 쓸 수 있는 거 뭐 아니면 거기 발전하는 거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직은 뭐 나온 건 없어요. 나온 건 없는데 우리 이거 잘하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좀 와서 좀 이렇게 해봅시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파생돼서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 어떤 그 실적으로 이어질 때는 그렇게 좀 큰 캐파가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려서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규제를 풀어서 발전시키는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기술은 있지만은 어떤 미국 내 규제 때문에 어떤 미사일 발사로도 좀 제한돼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들 못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약간 풀린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미국 내에서 어떤 우주항공이 좋아진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그 특히나 뭐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의 소재를 공급하는 네. 그런 기업들은 이제 어떤 매출면에 있어서 좀 좋아할 수 있겠죠. 네. 다만 우리가 주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약간 테마단의 종목들 그러니까 스페이스X 이런 곳에 어떤 소재라든가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되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좀 주도할 곳은 없기 때문에 네. 어떤 테마단으로 좀 접근하기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맹맹 도는 얘기지만 항공우주청이 이제 나왔지만 뭐 그때 김종인 이사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력을 대대로 충원하거나 완비된 게 아니라 일단 시작부터 해놓은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또 고질적인 병이지만 관료주의, 행정편의주의 뭐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달라지진 않는데 자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한국형 나사를 출범시켜서 우리가 지금 뭐 미국처럼 민간이 개별적으로 우주항공에 관련된 기술을 모으고 그와 관련된 발사체를 날리는 데는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위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인도도 성공한 이유는 네. 결국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 모아서 하나로 집중시키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한국항공우주나 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 LIG 넥스원이나 다 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역량들을 하나로 모아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량, 우리나라 한국의 역량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이 저는 뭐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어딘가에 발사체를 발사해서 우리의 순수 기술로 도착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가면 아마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네. 만약에 그냥 민간이 스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민간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도 뭐 추진한다면 뭐 가능성이 높은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밖에 없는데 그게 그럼 우리가 뭐 미국이라든지 이미 앞서가고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강점이 있느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뭐 네.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이 우주항공 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저도 뭐 비슷하게 단기 트레이딩이야 뭐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꽤 있습니다. 뭐 세트랙 아이도 그렇고 뭐 인텔리안 테크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네. 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꽤 많이 있지만 그건 트레이딩 정도로 멈추시고 우주항공을 정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그 우리나라 항공우주척 안에 들어가서 네. 기둥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종목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게 핀트가 좀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우주지만 결국은 AI가 접목된 형태인 것 같아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그쪽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LLM이라고 하잖아요. 거대 언어 모델이니까 사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이게 뭐 우리나라식으로 갈 수 있고 한글이 또 어렵잖아요. 외계인하고 소통을 하는데 꼭 외계인이 영어를 쓰라는 법은 없다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다양한 언어들을 뭐 실어서 해야 된다든지 뭐 그래서 뭐 한글과 컴퓨터가 뭐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를 뭐 이렇게 뭔가 좀 창의적인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좀 어떨까 싶어서 하여튼 구체적인 것들이 좀 갈증인데 뭐 우주 항공 그러면 미국의 뭐 그냥 뭐 우리는 제한적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까워서 죄송합니다. 자꾸 또 얘기가 길어졌네. 하여튼 두 분의 주제는 트레이딩과 투자 병행 이렇게 하셨고 성조기를 꽂는 트럼프 어떠세요? 그냥 부럽다? 그래서 우리도 관련 기업은 하나 찾았다? 그렇죠.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 부럽다. 부럽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항공 말고도 지금 우리 시장을 주도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쪽보다는 지금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원전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에너지로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쪽의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는 그쪽으로 좀 더 집중하는 게 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수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순위가 좀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났는데 예전에 삼성은 모든 걸 잘하고 모든 걸 잘하는 분야에서는 탑을 먹을 거야. 근데 LG는 기업 문화가 우리는 잘하는 것만 할 거야. 근데 사실 잘하는 것만 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싶긴 한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그다음에 갑자기 또 움직이는 섹터가 건설기계라고 해요. 네, 이건 또 뭡니까? 재건? 건설 기계가 지금 재건 때문에 좀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대형주 단까지 이 재건 때문에 움직이다 보니까는 이쪽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우크라 재건이라는 것은 정말 언젠간 되겠지만은 확실히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섹터로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어떤 선거 시절에도 뭐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되자마자 뭐 끝내겠다라고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뭐 100일 안에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불확실하고 그래서 언젠간 되겠지만은 좀 어떤 기간적으로 불확실한 거고 저는 지금 이 건설기계 쪽을 트럼프 에너지 인프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던 거죠. 지금 네. 오라클하고 오픈 AI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합작을 해서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이 AI 인프라 시장을 장악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에서 예고를 했었죠. 이 AI 인프라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 발표하겠다라고 했고 그게 보니까 이 세 개 합작 회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화로 환산하면 700조 이상을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에너지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은 어떤 뭐 원유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시추하는 거였는데 결국 이 AI를 또 장악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그런 에너지부터 인프라까지 구축하기 위한 그런 그 기업들 간의 합병을 이제 트럼프가 발표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쪽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결국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이 점점 더 드러나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이쪽으로 좀 집중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건설 기계입니다만은 이 에너지 인프라 쪽에서 데이터 센터를 진다고 해서 네. 꼭 GPU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 전력 기기부터 그 인프라부터 뭐 네트워크까지 건설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건설기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건설기계를 그러니까 재건 쪽으로 보시면 좀 한계가 있어서 네. 이 AI 인프라 쪽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설비 산업, 대형 설비. 자, 저는 요즘 또 며칠 사이에 봄이 이제 어차피 겨울은 지나면 봄이 오는 거니까 이 미세먼지 많잖아요.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 목이 또 계속 칼칼거리지만 방송하실 때 말씀은 그렇잖아요. 네.
근데 미세먼지가 나오면 아 중국에 공장이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공장이 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또 뭔가 활발한 산업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건설 경기가 됐던 뭐가 됐던. 근데 지금 우리나라 거래대금 1위 종목을 보시면 오늘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 않나.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 1위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보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코스닥도 바이오와 2차 전지를 잘 벗어나지 않는데 오늘은 BHI. 아.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원전 때문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미국의 그 가스 플랜트와 관련된 팀코리아 얘기가 묶이면서 네. 이에 엮여서 같이 갈 수 있는 가스터빈 관련 종목군들이 대거 오르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왜 움직일까? 결국은 전력은 당장 올해부터 대거 늘어날 텐데 원전 짓는데 뭐 5년, 10년 걸리는데 원전이 이걸 담당해 줄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나서서 지금 미국의 레거시 에너지를 더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팅 움직이죠. 네. 그다음에 가스 관련주들 움직이죠. 미국의 가스주들 대거 급등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종목군들이 다 신고가를 가거나 최근에 급하게 다 올라가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원전 해체, 원전주로 꼽았던 종목은 지금 절대 원전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미국의 가스 프로젝트의 추가적인 확대 개연성에 염두에 둔다면 원래 두산에너빌리티는 전부 발전 플랜트를 다 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원전주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복합화력도 하고 원전도 하고 뭐 풍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결부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원전주라고 계속 생각을 하니까 해수 이제 담수화도 저기에 들어있네. 근데 수소도 들어가 있고 뭐 다 들어가 있죠. 해수 담수호. 옛날에 있었는데 예전에, 예. 그 부분은 이제 많이 줄긴 했지만 결국 뭐 중동 쪽도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난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10년 전 광고에 두산중공업의 광고는 담수 플랜트 네, 이 네. 부분이 나오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오늘의 반등과 거래대금 증가에 의미는 그 인프라 증가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결국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한다는 얘기니까 네.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HD, 현대건설기계 뭐 다 좋은데 그냥 미국 기업 사면 되잖아요.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두산밥켓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 사려는데 두산밖에. 그러니까 어제 보시면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오라클하고 뉴스케일 파워 이 SMR 기업인데 네. 지금 이 종목들이 거의 20% 급등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에너지 모든 게 들어가는 건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상승 모멘텀이 저 원전 쪽에 있어서 지금 울산에서도 네. 지금 이 SMR 파운드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SMR 용기를 짓고 있고 이 뉴스케일 파워 지분까지 매수하면서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가 SMR 계약을 따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원전 용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데 시공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건설 들어가다가 중단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시공은 이 한국 업체 협력해다라고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지난번에 산업부 장관이 가서 협력까지 했고 사인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미국이 들어가는 원전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용기가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같이 원전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게 하나 뭐 준비하신 게 있죠. 네네. 뭐 연관성은 뭐 어떤 매칭을 시킬지 궁금한데 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들어볼게요. 네네. 네, 최현덕 매니저는 자리로 옮겨주시고 김종인 이사한테 가서 원자력 발전의 줄임말이잖아요, 그죠? 원자력 발전은 결국은 핵분열이 한 번에 크게 일어나면 핵폭탄. 근데 서서히 조금씩 쪼개는 게 이제 원자력 발전. 근데 이제 연료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약간 숯가마에 불 확 질러가지고 그 수치 나오면 나중에 수치 이제 연소를 또 하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그런 플로에서 과연 연관성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 매번 제 궁금증은 그건데 두산에너빌리티밖에 없나? 국내에는 이제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된 그 주기기라고 하잖아요. 제어봉을 포함해서 그 관련돼 있는 뭐 보일러까지 결국은 이것도 원자력 발전도 결국은 물 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끓여서 효율을 낼 것이냐의 터빈을 문제고 돌리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터빈을 돌려서 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실제로 열효율이 떨어지지만
발전량, 발생하는 열이 워낙 많으니까 효율이 올라갈 뿐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발전 중에서 효율을 40% 정도 끌어낼 수 있는 게 뭐 원전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쪽은 지금 전력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뭐 사라질 수 없는 방향일 것 같고 그다음에 대형 원전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이미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쪽에 돌아다니고 있는 SMR 기술을 우리가 이제 민간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국방 기술과 이것을 민간으로 어떻게 이양할지에 대한 문제가 좀 남겨져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 부분은 정리하고 싶고 네. 국내 관련주는 제가 보기엔 BHI와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면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연관성이 너무 물론 작다. 이제 우리가 원전을 해외 수출할 때 보면 한전 기업들도 일부 연관은 있지만 네. SMR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자력의 그 주기기와 관련된 기술에 관련돼서는 그 부분 정도로 조금 우리가 압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효 이사가 또 수고를 해주셨네요. 내일 또 다시 뵈야 될 것 같네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